그 제목이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좀 제가 봐도 좀 긴 것 같네요. 첫 라인만 읽었으면 되는데 뒤에 것까지 굳이 읽으시려고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문성학 교수님 정년을 영광된 정년을 기념하는 이런 특별 심포지움에 오늘 그 이시우 교수님, 우성일 교수님, 현택환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박진호 교수님과 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분들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쁩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문성학 교수님은 저 바로 지도교수였습니다. 오늘 저희 그룹에서는 그런 원자 단위 모델링을 통해가지고 그런 내노 머테리얼들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노 머테리얼들을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사용하고 했을 때 그것들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구 내용 중에 일부를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시켜 주는 식으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문성학 교수님하고 저와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참 겨울 빨리 간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남희식 교수님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게 1991년도에 제가 문성학 교수님 랩에 처음 조인했습니다. 그때 문성학 교수님이 서울대로 옮겨오신 지 한 3년 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그룹이 시작할 때의 그룹 사진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굴 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몸 사이즈가 조금 많이 불었어요, 제가. 그로부터 한 20년이 흘러가지고, 그때 교수님이 저를 이제 처음 리서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저를 갖다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그 문성학 교수를 만나서 그걸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저 인생에 있어서 행운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리서치, 제대로 된 리서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트레이닝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덧 20년이 흐른 뒤에 저쪽 반대편에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리서치 그룹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단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문성학 교수님의 그런 실드런들이 나타나서, 그 박사를 받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지금 세계에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 이제 마크 프랑크 연구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내셔널 타이완 유니버시티 교수로 하는 친구도 있고, 오스트랄리아의 패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메이저 컴퍼니, 다우 케미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샌디아 레버토리의 퍼먼드 스텝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 스커청에 우리 박사급, 채로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문성학 교수님 아카데믹들의 하나의 브랜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문성학 교수님 훌륭한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각자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훌륭한 아카데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어스틴 텍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30회에 걸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스틴 텍사스하고 왠지 이게 좀 이상한 동네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텍사스는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오그래피컬리 이같이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부 영화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텍사스 하게 되면 뭘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인더 미들 오브 데드. 그런 다음에 저기 카우보이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물론 오일을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좀 리치하죠. 그 오일을 좀 타가지고. 그 다음에 어스틴은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학교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고. 제가 이 어스틴에 인체더라 갈 때 딱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서 어떻게 사나. 근데 와이프는 살기 좋은 데니까 저희 가라.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비행기를 내렸더니만, 이렇게 굉장히 그리네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는가 보다. 여기서 이제 멈췄다 딴 데 또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비행기에서 한참 안 내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기까지 스카이라인이 이게 다운타운인데, 이게 스카이라인이 아주 뷰티풀하고, 거기 굉장히 큰 레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재밌는 게 이게 반문화. 특히 학생들을 위한 반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UCLA가 파티 스쿨 넘버 1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텍사스가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열심히 놀아보자. 한 뒤에 이 파티 스쿨 타이틀을 제대로 끌어왔어요. 그걸 한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근데 요즘에 캘리포니아가 영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그 타이틀 몇 년 더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도창 박사님도 여기 나오셨는데,
근데 이서창 박사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연구실에서 연구 열심히 하고. 근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로 사라지면 저희 가서 찾아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노 머티리얼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내노 머티리얼, 내노 사이즈가 되는 머티리얼들이 되게된 것들이 하나 유니크한 프로퍼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렉트릭 스트럭처들이 그 벌크 머티리얼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옵티컬 프로퍼티라든가 케미컬 프로퍼티라든가 일렉트리컬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쫙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니크 프로퍼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솔라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센싱이라든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런 쪽에 진짜 굉장히 나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해요. 내노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그와 같은 나노 머티리얼을 만드는,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가 내노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그 나노 머티리얼의 프로퍼티들이 그것들의 스트럭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달라지게 되면 그거에는 일렉트릭 스트럭처가 달라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프로퍼티들이 쭉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그 스트럭처가 주로 솔버다이나믹스에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우리가 프리딕트 할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은 하드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은 그 스트럭처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키네틱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프로세스 조건을 바꿔주게 되면은, 프레셔를 바꿔주거나 템퍼러처를 바꿔주거나 하면은 전혀 다른 스트럭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 시퀀스 컨디션을 바꿔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에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퀀스 스트럭처 프로퍼티 릴레이션십을 아는 게 이쪽 내노 테크놀로지, 특히 하드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노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어리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큰 이유는 여기서 보면 그 사이즈, 내노스케일이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의 특성을 다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특성을 알아보기에는 또 사이즈가 너무 커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여기 피지시스트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리학자분들하고 얘기하다 야 우리 세상 문제 다 풀 수 있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연현상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것들이 뭐예요? 일렉트론 인터랙션, 일렉트론 아이언 인터랙션에서 결정이 돼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이퀘이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줄 수만 있어가지면 모든 문제들 다 솔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박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로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자체가 또 작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그 컨티넘 레벨의 어프로치를 가지고서는 이 시스템을 갖다가 디스크라이브 하기에는 말씀은 또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리서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스크립트 베이스드 멀티스케일 모델링이라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이 이제 실리콘 매트릭스 안에 이제 실리콘 파티클이 형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형성되는 타임 스케일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에서 몇 시간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멘전 자체에도 몇 마이크론, 훨씬 더 크게. 우리 같이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걸 디스크라이브 할 때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게 엘리먼트는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실리콘하고 옥시전. 그러니까 실리콘하고 옥시전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 하는가를 먼저 알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인터랙션을 이와 같이 퍼스트 프린시플, 퀀텀 메커닉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키네틱 모델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개발해서 이와 같이 롱타임 스케일 크로스 피노미나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하나의 스트레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걸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챌린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만약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트라이앤 시행착오를 이용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실험도 비슷하게 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겪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한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라든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와 같은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나노 머테리얼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뭐 실리콘 베이스드 머테리얼, 그다음에 실리콘 컴파짓, 실리콘 옥사이드 컴파짓이라든가 실리콘 카본 컴파짓,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디바이스라든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쓰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특성들을 저희들이 스타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그래핀 다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베이스드 머테리얼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슈퍼커파이터, 그러니까 아이언 리퀴드가 어떻게 일렉트로드랑 인스펙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스타디하고 있고, 특히 이와 같이 매너 파리클. 문사학 교수님 말씀드리면 저는 참 옛날에 잡 인터뷰하러 다닐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사학 교수님 이렇게 말하면 또 속되지만 이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문사학 교수님 저 지도 교수인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총매 분야에서 문사학 교수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문사학 교수님이 아시다시피 그 ICC 체험도 하시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참 많이 제가 문사학 교수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또 문사학 교수님 제면 사람 관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게 되고 덕분에 제가 자리 참 쉽게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내노 파리클을 이용한 캐탈리시스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노 파티클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오랜 세월 전에는 사람들이 싱글 메탈을 써가지고 촉매 현상을 봤었죠. 그러니까 여기 플라티늄, 팔라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서피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서피스 위에서 촉매 현상,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촉매 현상을 이제 봤었는데,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벌크 형태로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노 파티클을 만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카탈리틱 액티비티가 쭉 증가한다라는 것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드를 한번 보시면은, 골드 같은 거, 퓨어 골드 같은 건 굉장히 이널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반지로도 만들고, 뭐, 목걸이도 만들고, 그 이유가 잘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였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 내노 파티클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카탈리틱 액티비티가 확 증가해요. 특히 CO 옥시데이션 같은 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CO, 카본 모노옥사이드를 갖다 옥시데이션을 시키는데 촉매로서 쓸 수도 있어요. 골드가.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꼭 뭐냐면은, 여하튼 굉장히 활성이 좋아가지고, 몰레큘러 옥시젠 같은 거, O2 같은 거를 반대로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의 싱글 컴포넌트를 쓰지 말고 여러 개 한번 섞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멀티메탈릭 내노파티클 스타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섞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또 카탈리틱 프로퍼티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몇 가지 파티클의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쉐입을 바꾼다거나 거기는 케미컬 컴포지션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카탈리틱 프로퍼티를 가진 그런 촉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너블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싱글 메탈을 쓰게 되게 되면 딱 한 가지 특성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튜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촉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촉매가 아니라 촉매를 디자인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 하다 보면 왠지 촉매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촉매 연구하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처럼 젊으신 분들 말고 많이 이제 촉매 쪽에 이제 키네틱스 쪽을 가지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촉매를 프리퍼레이션에 따라서 그 특성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거의 이 인터페이스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자체가 그 일들이 다 알아보고 한다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촉매 디자인하는 거, 촉매 연구 자체는 아트다. 혹은 그게 매직이다. 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걸 갖다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 화학 현상들,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이 어떻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그 서피스에 있는 일렉트릭 스트럭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이즈를 바꾸고 쉐입을 바꾸고 컴포지션을 바꾸게 됐을 때 서비스 일렉트릭 스트럭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패럴리스트를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와 같은 게 점점 가능해지고 있어요. 점점 컴퓨테이셔널 툴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리에이션 스킬이 점점 발달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캐럴리스트 그런 어떤 스타디 자체가, 얘기하면 아트에 있던 영역이 이제 점점 사이언스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2007년도 노벨 프라이즈,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노벨 프라이즈가 이분한테 갔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촉매 연구를 통해서 그 노벨상을 받은 건데 처음이죠, 촉매 분야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사이언스, 촉매 연구 자체를 그 사이언스로 이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제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와 같이 내노 파티클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떤 쉐입이 과연 안정하고 어떤 사이즈별로 그런 거 가능한 거를 알아볼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 규명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와 같이 서피스 근방에서의 아토믹 컨피규레이션입니다. 특히 멀티메탈릭 파트를 봤을 때 그것들이 서피스의 일렉트릭 스트럭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결정에.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툴을, 컴퓨테이션 툴을 만들어서 이것을 프리딕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이와 같은 서피스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일렉트릭 스트럭처 계산을 통해가지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케미컬 리액션들을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골드 팔라디움 알로이인데, 이 골드 팔라디움 참 재밌어요. 이제 골드 자체만 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카타르티스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잘 쓰질 않는데, 이거를 팔라디움하고 골드를 섞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반응에서 그 카타르티스 프로퍼티가 확 증가를 해버려요. 특히 우리가 하이드로젠하고 O2를 집어넣어가지고 H2O2를 만들고자 했을 때 그 H2O2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증가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카본 모노옥사이드도 굉장히 쉽게 옥시데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이 앞에 두 부분, 왜 골드 팔라디움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저와 같은 반응에서의 카탈리스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과연 골드하고 팔라디움을 섞였을 때 과연 서피스 근방에서 아토믹 컨피규레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그때 서피스 레지스트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피스 리액션을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툴을 개발했어요.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거는 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클러스 익스펜션 메소드를 써가지고 모세드를 바탕으로 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서피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요 부분은 다 스킵을 할 텐데, 계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제가 계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그냥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계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톡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종일 여기 있을 거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결과들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이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걸 딱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 랜덤 알로이일 경우에 이런 애톰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거 바이너리 시스템인데 애톰 A, B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랜덤 알로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두 개의 컴포넌트의 인터랙션이 전혀 없다라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지들끼리 막 디스트리뷰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돼요. 하지만 골드 팔라디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블루 다시 이제 팔라디움이고 나머지가 골드인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골드 플라티늄을 보게 되면 또 틀려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재밌다고요. 왜냐하면 팔라디움하고 플라티늄은 그 비슷한 일렉트로닉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패밀리예요. 하지만은 이것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게 좀 된다고요. 좀 더 퀀티테이티블리 어널라이즈 해보면은 특히 이와 같이 랜덤 알로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모노머,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놈들, 다른 걸로 서라운드 돼가지고 있는 것들의 퍼센티지가 한 20, 30% 좀 안 되고, 다이머가 이 정도 되고, 트라이머, 테트라머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골드 팔라디움의 경우에는 모노머의 컨센츄레이션이 거의 70%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노머로 존재를 하는 거죠. 다이머의 컨센츄레이션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멀티머드로 상당히 작아요. 반면에 플라티늄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돼요. 과연 왜 그런가 우리가 일렉트릭 스트럭처를 갖다 분석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퓨어 팔라디움의 그 일렉트론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예요. 일렉트론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는 거는 일렉트론들이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그 에너지를 채워지는가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이건 페르미 레벨이고,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 밑에가 일렉트론이 채워진 스테이트고, 페르미 레벨 위에가 엠프티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자체가 굉장히 샵하고 이런 일렉트론들이 페르미 레벨 근방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가 있다라는 거는 그 시스템이 좀 덜 스테이블하다는 거고, 이것이 주로 밑으로 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는 얘기는 그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퓨어 팔라디움이고 이게 그 골드 팔라디움 알로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테일 쪽에 에너지가 좀 더 브로드도 되고 이게 좀 더 하이 에너지, 그러니까 조금 더 하이 에너지 사이트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하고 팔라디움이 섞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좀 더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플라티늄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골드 팔라디움 인터랙션 자체가 팔라디움 인터랙션보다 더 수평하다는 얘기예요. 헤테로뉴클리어 인터랙션이. 근데 반면에 플라티늄은 반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팔라디움들은 주로 모노머 상태로 존재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놈들이 모노머 형태, 그러니까 모노머나 다이머 형태로 존재했을 때 다 이게 실제 반응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퀀텀 메카니컬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가 이와 같이 O2하고 하이드로진을 넣었을 때 이 서피스 위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계산해 봤는데, 요것을 해주면 궁극적으로 갈 것들이 이와 같이 H2O2,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나 아니면 이 워러 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실렉티비티를 한번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 채널을 먼저 이제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O2가 와서 붙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들이 와서 이거랑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이 OOH가 만들고 또 붙어가지고 H2O2가 만들어지던가, 그거 되기 전에 이것들이 깨져가지고 아토믹 옥시젠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와서 붙어가지고 워러가 만들어지거나. 그죠? 그럼 그 채널은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프리퍼라고 할 건가? 어느 게 더 좋을 건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산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계산되는 결과들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옵션인데, 옵션들이 이와 같이 서피스에 붙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건가? 근데 사실은 옵션 반응이 가스 페이지에서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이게 더블 반대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서피스에 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서피스에는 일렉트론들이 이와 같이 옵션 몰레큘로 이 트랜스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트랜스퍼된 일렉트론 양이 한 0.52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트랜스퍼된 일렉트론들이 어딜 가냐면 엔타이 타이 반딩 스테이트로 가요. 그래서 거기를 필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본드 오더가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OO 본드가 윗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옵션 몰레큘이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퓨어 팔라디움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요 골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팔라디움 모노머인 거예요. 그래서 차지됐거는 양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요거보다는 좀 더 작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꼭 뭐냐면 요 같은 O2가 좀 덜 액티베이트 됐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O2가 요거 위에 있을 때 과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 건가? 자, 요거는 이제 O2가 깨지는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 안 보여주네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이거는 또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O2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그가 깨지는, 그 다음에 과장지들이 안정한 사이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노머 사이트에서 뭐 비슷하게 그려지는데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들이.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반응도 그렇고.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리액션이 일어나는 그런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리액션 패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션 패스를 따라가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텐션 스테이트의 에너지 차이를 저희가 계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요 반응이 일어날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될 건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요 경우가 이제 퓨어 팔라디움일 경우고, 이게 모노머일 경우고, 이게 다이머, 프라이머일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차지 트랜스퍼 되는 양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이 트랜스퍼 됨으로 인해가지고, 요들이 약간 스트레치 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미끄링 된다는 소리예요. 액티베이트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뭘 계산해 볼 수 있냐면 뭐 간단하게 저희들이 하이드로제네이션 되는 배리어하고 이와 같이 시저,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 디소시에이션 되는 그러한 배리어들을 계산해 보면서 과연 어느 반응이 먼저 잘 일어날 건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퓨어일 경우에는 시전 배리어가 훨씬 하이드로제네이션 배리어보다 낫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모노머일 경우에는 반대가 됩니다. 하이드로제네이션이 되게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양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이와 같이 하이드로제네이션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이머라든가 트라이머 사이트 같은 데서도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 건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일어날 건가 이런 식의 각 리액션, 그러니까 엘리먼트리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알아보고 그것을 과연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얼마가 될 건가 심지어 프리섹터까지 저희들이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그 반응이 일어날 건가를 저희들이 또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건가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더 통과를 시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것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노머 사이트에서는 이 시전이 잘 안 일어나요. 주로 이제 하이드로제네이션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2O2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쉽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골드 액티비티하고 콜라겐 액티비티 두 개를 딱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작아요, 골드가. 그래가지고 이같이 그러니까 콜라겐 하나가 있게 된다면 두 번째 두 번째 옵션이 가서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전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머만 되더라도 이 언어들 콜라겐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 옵션을 갖다 어코모데이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전이 잘 일어나지만 모노머 사이트가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봤지만 골드 팔라딘 같은 경우는 골드 팔라딘 인터랙션이 팔라딘보다 스트롱해가지고 다 모노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플라티늄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플라티늄들은 이와 같이 모노머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클러스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거 같은 경우일 때 주로 모노머가 존재하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피스, 내가 파티클 서피스에 왕호만 패시만 있냐? 좀 전에까지 보여준 건 왕호만 패시인데 그것만 있냐? 완제로 제로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요거 프리퍼레이션 하는 방법을 조금 튜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패시지를 가지고 있는 파트들을 또 요즘에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연대에 있는 우리 이현주 교수님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럼 완제로 제로 패시지 주로 있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거를 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들이 공부하는 게 틀리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헥사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 같은 거는 이렇게 렉탱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완제로 제로 패시지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연 이럴 경우에 완제로 제로에서는 과연 이게 렉탱글 어레인지먼트가 어떻게 될 건가부터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들이 알아보기 전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 NM의 웨인 구드만이라고 이쪽 분야에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인데 분인데 먼저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이게 왕호만하고 좀 틀린 경향을 이분들은 이제 왕호만을 안 보고 완제로제로만 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결과를 보니까 왕호만하고 굉장히 틀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랜덤인데 모노머 완전히 아이솔레이트된 놈들의 퍼센티지는 우리가 왕호만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랜덤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근데 대신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거. 근데 이같이 모노머 요 두 개가 이거 다이고널 디렉션으로 인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페어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스테이블한 형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그 파퓰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랜덤 알로에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계산을 아까 했던 똑같은 어프로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이거 실험도 잘 되네. 예? 저희들이 이제 계산이 잘 되네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이제 실험이 잘 되네. 실험 결과가 계산 결과 잘 맞추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같이 서피스에서 아토믹 컨피그레이션을 실험을 통해서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둘 다 메탈릭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STM을 해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열 서피스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서피스를 약간 어떤 피트먼트를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잘 맞아요. 저희가 피팅한 건 아니고, 저희는 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실험이 저희 거랑 잘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특히 저희들이 관심된 이쪽이에요. 페어 컨피그레이션. 그랬을 때 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페어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페어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모노머 캐릭터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이머 캐릭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옵션에 오게 되면 이 디스턴스가 happen to be 이 두 개의 옵션 몰레큐를 갖다 딱 잡을 수 있는 디스턴스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까는 그 모노머 상태에서는 시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서는 양쪽에서 잡아줄 수 있으니까 배려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노머, 이게 이건 쪼개지고 난 다음에 하이드로젠에 오게 되면은 요걸 갖다 쉽게 또 하이드로제네이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배리어도 줄이고 옥시전 배리어도 줄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월화 형태로 쉽게 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왕 패스트에서는 주로 H2O2가 만들어지지만 완제로제로 패스트에서는 주로 H2O가 굉장히 쉽게.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익사이트된 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ORR, 페럴리스트, 플러튼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사실 ORR, 옥션 리덕션 리액션, 그 자체가 사실 요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로 ORR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낮은 배리어를 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워킹하겠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후속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죠? 그래요. 제가 마지막 걸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 남았으니까 CO 옥시데이션은 제가 스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왜 골드 팔라디움 서피스 위에서 이와 CO 옥시데이션이 잘 일어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스타디를 했어요. 그때 키는 뭐냐면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파셜리 포이즌된 PD 앙상블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디테일한 거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발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서둘러서 이 스킵을 하는 이유가 다음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와같이 그 아토미스틱 모델, 그러니까 퍼스트 프린시플 바탕으로 하는 그 아토미스틱 모델링이 이와같이 촉매 연구에 존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따로 놀았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하나의 그 실험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펀더멘털 언더스탠딩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새로운 촉매를 디자인하거나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 많은 힌트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할까요? 야, 근데 왜 지금이냐?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하지. 왜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계산을 통해가지고 촉매 디자인을 하겠다고 그러냐? 라고 할지 몰라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발달한 거죠. 자, 이게 저희들이 저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도 다 기억할 텐데 기술 시간에 보게 되면 세계 최초의 올 일렉트론 컴퓨터가 뭐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애니악인데 아주 기계가 참 커요. 휴먼거스 리픽. 근데 요때 이 기계를 이게 처음 론치됐던 게 1947년이고 로스알라모스. 근데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연산할 수 있었던 정도가 얼마냐면 초당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5,000번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슈퍼컴퓨터를 써가지고 초당 얼마나 연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생한테 물어보니까 10,000번, 10만 번 이러고 있던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번이면 밀리온이네요, 그죠? 10의 6선. 아유, 선택한 교수님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하죠. 100만 번이 아니라 지금 10의 15승. 10의 15승. 초당 10의 15승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0의 15승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가 7년 전에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10의 12승 정도였어요, 초당.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랩탑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데스크탑. 그것들이 연산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10의 12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그러니까 7년 전에 슈퍼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데스크탑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그 컴퓨팅 파워가 어디까지 갈 건지 아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박사 받을 때, 그게 한 90년대 중반 때였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프로포잘 쓰고 그럴 때 우리 교수들 보면은 그 실험하시는 분들이 불쌍하니까 또 하나 띄워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어디 프로포잘 낼 때 보게 되면 항상 그나요. 티어리하고 익스페리멘터가 같이 컴바인된 프로포잘에 우리가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주겠다고 처음에 나와요. 세마이컨트롤 리서치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오리엔테이션인데도 그 말이 먼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프로포잘 쓰면 한 사람 티어리, 한 사람 익스페리먼트, 세 사람 쓰면 두 사람 익스페리먼트, 한 사람. 자녀 역시 계산보다는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의 이제 역할이 좀 더 큰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티어리 하는 그 포션이 티어리 쪽에 컨트리뷰션 그 팩터 보이가 30%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티어리 쪽에
그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쉽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 실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험은 10년 뒤에 필요 없다 이런 소리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머테리얼 지놈 이니시에이티브 이거 지금 아직은 어나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저희들한테는 이제 이런 다큐멘터가 다 딜리버가 됐는데 우리가 미국 정부 같은 데는 보게 되면 행정부들이 바뀔 때마다 그 이니시에이티브 하나씩 만들어요. 클린턴 정부의 때는 뭐였어요? 내노 테크놀로지 이니시에이티브. 그래가지고 내노 테크놀로지 쪽으로 막 했어요. 그때 뭐 아무나 다 내노 튜브 만들고 뭐 플래닛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내노와 대한 거. 그 다음에 도시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이드로젠 퓨얼 이니시에이티브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이드로젠 스토리지, 뭐 퓨얼 셀 해가면서 돈이 가불 갔었으니까. 오바마 들어오면서 뭐예요? 뉴 에너지 이니시에이티브 해가지고 뭐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라든가 뭐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스, 배터리, 뭐 슈퍼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돈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머테리얼 디논 이니시에이티브 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디아드 테이블에 보면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머테리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디노 이니시에이티브예요. 그 다음에 왜 이게 지금 나오느냐? 그거 보면 그 묶어내보면 딱 있어요. Now is the ideal time to enact this initiative. The computing capacity necessary to achieve this advanced exist.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머테리얼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사이언스 에라로 가던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이제 머테리얼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특성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머테리얼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예, 요거를 지금 체화하고 싶어서 아까 CO 옵시데이션은 제가 듣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 하고 있는 일이 뭐 저희들 학생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문사학 교수님 영광대 정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문사학 교수님 가끔 나는 이제 화학공학에 떠나야 되겠어 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제자들하고 후배들은 교수님의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거기 교회 설교 같은, 저들 좀 잘들, 가이드 해 주시고, 앞으로도 화학공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기술, 개발, 뭐 이쪽 분야에 많이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간청드리고요. 여러모로 교수님 감사합니다.